무릎 관절 때문에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리나 무릎이래 허리 같은데 뼈 관절 뼈 쪽이 많이 안 좋아요. 저는 무릎이죠. 뭐 나이가 먹으니까 무릎. 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 무릎이죠. 뭐 나이가 먹으니까 무릎이 걱정됩니다. 건강의 위기는 곧 인생의 위기. 위기에 처한 주부들의 인생을 되찾아 드립니다. 인생 리뉴얼 프로젝트 위기의 주부들. 안녕하세요. 왕빛나입니다. 오늘도 60대 대표 주부인 저희 어머니와 든든한 주부 전담의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이렇게 새해만 되면 늘 우리가 소망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들 어떻게 새해 소망 있으세요, 선생님? 저는 새해 소망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제 진료를 받으시고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기의 주부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이 프로그램 보고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진짜 60대가 들어서면서는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서럽고 슬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볼 위기의 주부님도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찾아온 퇴행성 질환으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하시는데요. 위기의 주부님이 보내온 질병 가계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물리치료비? 약간만도 저렇게 오. 지금 가계부 항목을 보면 물리치료나 소형 진통제에 고정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통 물리치료라고 하면 바로 도수치료, 즉 손이나 열, 전기, 운동 등의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시행하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스포츠 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또한 만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주부님이 보면 이제 골다공증 약도 상당히 드시고 계시고요. 네. 골다공증은 다들 아시겠지만 뼈의 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체중 부하를 견디는 힘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하가 고스란히 관절 연골로 가게 되고요. 관절 연골이 체중 부하를 그대로 흡수하면 퇴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뼈가 약하면은 관절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위기의 주부님도 관리가 많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위기의 주부님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 직접 만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위기의 주부님이신가 봐요.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보다. 걷는 게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어딜 가시는 걸까요? 약국 가시려고 나오셨나 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진통제 같은 거를 좀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릎이 아파서 좀 진통제 먹고 견디고 있어요. 밤에도 좀 묵직하고 아팠는데 아침에도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야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통제 사러 왔어요. 근데 우리 주부님 가만히 보니까 걸음걸이가 조금 이렇게 똑바로 못 걸으시고 팔자 이렇게 걸으시네. 그러시네요. 응. 무릎도 불편해지면서 이제 다리가 좀 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휘었길래 그러시지? 많이 휘었네. 네. 네, 양쪽도 좀 다르죠. 네, 약간 옷자로 휜 것 같고요. 원피스에 가려져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올리시니까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다리에 진짜 신경 엄청 쓰이실 것 같아. 네.
진짜 무릎 아프시니까 막막하신 거야 지금 저 계단만 봐도. 그쵸. 아유, 올라가시네요. 그래도. 아, 무리하시면 안 될 텐데. 아이고. 위험하다. 계단이 너무 힘들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도로 내려오시네. 그래서 사실은 육교가 좀 빠르긴 한데 그래도 돌아가는 게 무릎에는 무리가 좀 덜 가고 덜 힘든 것 같아요. 천상 돌아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려다 못 올라갔어요. 날도 추운데 이왕이면 좀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실 텐데 얼마나 아프셨으면 좀 돌아가시겠어요. 찌릿찌릿하고 욱신욱신한 그런 느낌이고 아픈 거는 꽤 됐는데 제가 좀 무뎌왔던 것 같아요. 이러다 말겠지 하고 지내온 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모래주머니 하나씩 차고 걷는 것처럼 무거워요, 다리가.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위기의 주부님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응? 아니, 다리에 저거 뭐예요? 외출할 때는 꼭 이렇게 무릎 보호대를 하고 다녀요. 아, 무릎 보호대구나. 그래도 무릎이 불편한 것보다는 좀 잡아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이거 다 무릎 보호대예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용도가 있어요. 집안일하고 그럴 때는 조금 부드러운 거 하고 운동할 때는 조금 더 딱딱한 거나 뭐 이렇게 골라서 해요. 많기도 하다. 무릎 보호대 진짜 종류별로 다 갖고 계신 분은 처음 보네.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돈 걱정보다도 제 몸이 우선이라 생각에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욕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도 사실은 요즘 목 뒤가 좀 많이 뻣뻣한 여기가 느낌이 들어서 온갖 집에. 목에 관련된 건 다 사요. 다 있어요. 아니, 뭐가 좋을지 모르니까 찾을 때까지 계속 사보는 거예요. 맞아요. 어떡해요.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손가락에도 이제 관절염이 생겼는데 그릇을 잡다 보면은 힘이 들어가니까 관절이 많이 불편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찌릿찌릿 이렇게 멍든 것처럼 이렇게 만져도 아프고 그래요.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손가락도 많이 아프시구나. 이 보니까 오른쪽 손가락이 좀 부으신 것 같아요. 확연히 다르네요. 예. 변형도 되지. 변형이 됐네, 그죠? 네. 뭐예요? 아유, 지금 무릎도 아프신데 저렇게 무거운 거 들어도 괜찮으실까요? 안 되지. 세상에. 아유, 무리하시면 안 될 아유. 텐데 저렇게. 갑자기 왜 저기 앉으시는 걸까요? 아유, 또 엉망이 됐네. 여기도 또 정리하시려나 보다. 몸을 좀 편안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하는 게 무릎에 안 좋잖아요. 저 그렇게 배웠는데. 하루에 이제 30분 이상 쪼그려앉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관절염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약 1.5배가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저는 정리하고 집안 청소하는 게 취미라면 취미랄까? 움직임이 많이 불편해지고 이제 하는 속도도 늦어졌지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힘 움직여요. 바꾸셔야겠다. 전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그걸 즐겨 하니까. 아, 무릎 안 아픈 사람도 저렇게 하면 힘들 텐데. 힘들지. 엄청 힘들어. 아유, 저걸 또 닦으시네. 아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청소 중독이세요. 어휴, 세상에 2시간이나 하셨어요. 또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너무 열심히 하신다. 전화 왔다. 여보세요? 엄마. 오랜만이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엄마 청소하다가 네 전화 받는 거야. 맨날 청소하네, 전화할 때마다? 그럼 어떡해? 엄마 건강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딸들 위해서 건강 생각해야지. 좀 있으면 설인데 올 수 있니? 응? 아, 따님이 같이 안 사시나 봐요. 예,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오. 아이들을 보러 가고 싶긴 한데 비행기 오래 타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무릎도 힘들고 또 그 공항에서 많이 대기하고 뭐 이런 것도 너무 힘들어서 보고 싶지만 가고 싶은 만큼 못 가요. 아, 저 때는 이제 괜찮으셨을 시절. 여행도 좋아하시고. 해외여행 그쵸? 많이 다니셨네. 네.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60대고 70대도 정말 꿋꿋하게 걸을 줄 알았어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자식한테는 좀 그런 일을 안 맡기고 싶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거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위기의 주부님 일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극심한 관절 통증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보는 내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관절 통증을 느껴봐서 알지만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진짜 심한 사람은 정말 다리를 이게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잘라버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퇴행성 관절염이 얼마나 아픈지 통증을 수치화한 보고가 있는데요.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일 때 관절염 통증이 무려 9.1점으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통증의 거의 최대치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통증일 것 같은데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한 건가요? 우리의 몸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 관절이 있잖아요. 네. 이 관절에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골이라는 완충제를 끼고 있습니다. 연골은 정상적인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요.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고 충격을 흡수해서 관절이 움직일 때 잘 미끄러지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골이 점점 닳게 되면서 연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그런 심각한 통증을 발생시키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관절 건강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연골의 두께가 혹시 몇 센치인지? 근데 그건 제가요. 여기 프로그램에 와서 늘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3mm. 역시. 너무 얇은 것 같아요. 3mm면 사실 뭐 500원짜리 동전 두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더 두꺼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3mm의 연고를 평생 아껴 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약 5,700보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하루에 약 5,700보면 우리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계산을 딱 했을 때 약 1억 6천 번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1억 6천 번이요. 그럼 그렇게 걷는 동안 고작 그 3mm의 연골로 그걸 계속 버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하질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골이 우리 무릎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예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스펀지를 무릎 위아래에 있는 뼈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얇은 이 노란색 점토를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골이 잘 있는 상태에서는 관절을 구부리고 비틀고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연골이 완충작용을 하면서 뼈를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골이 점점 닳고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엄청 느껴지겠죠. 맞습니다. 연골이 닳은 채로 관절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요. 와, 내 무릎이 진짜 아픈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더. 네, 이렇게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요,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참기 힘든 통증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왕빛나 씨처럼 40대부터 연골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연골은 40대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0대 90% 이상이 연골 노화가 시작되면서 45세 이전과 비교했을 때 관절염 발생률이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여성의 연골은 남성의 연골보다 이 부피와 표면적이 적고요. 두께도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여성의 연골이 먼저 빨리 닳고 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약 70%가요, 여성이고요. 남성 환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골은 그 혈관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닳아도 통증을 이제 느끼지 못하거든요. 통증을 느꼈다는 건 이미 연골이 다 닳아서 신경이 있는 뼈끼리 부딪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위기의 주부님 일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O자로 변형된 다리, 흔히 오다리라고 불리는 이 O자형 다리의 형태는요, 무릎의 하중이 비정상적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걸으시게 되고요. 지속되면 허리와 골반 통증까지 이제 동반되고요. 특히 이제 쪼그려 앉는 자세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주부님께서 거의 한 몸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무릎 보호대요. 근데 설마 또 그것도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물론 오래 걸어야 하거나 아니면 계단을 내려올 때 등등 무릎 소형이 많을 때 이렇게 잠깐 사용해주면 뭐 걷기도 편하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도 조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주부님은 거의 온종일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무릎 보호대에 의존하면 이 근육과 인대의 사용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점점 약해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통증을 줄이려고 무릎 보호대를 장기간 사용했다가 오히려 관절염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기 전에 먼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무릎 상태에 맞는 착용 위치 등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주부님의 현재 관절 건강 상태는 어떤지 병원에 찾아가 정확한 검사를 진행해 봤다고 합니다. 양쪽 무릎을 촬영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나 왼쪽 다 여기 안쪽에 관절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봤을 때는 양쪽 무릎 다 관절염 2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으시고요. 특히 이제 왼쪽이 조금 더 좁아져 있습니다. 2기?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O자 다리로 변형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이쪽이 더 심하셨었어요. 맞아요. 한눈에 봐도 네. 좁고요. 네. O자 다리 형태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다리 길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다리를 쭉 펴려고 해도 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걷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맥 점수를 계산을 하셨는데요.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74점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지수가 높다는 거는 지금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불편감이 굉장히 심하다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절 통증 지수도 높고 염증 수치도 높으신 상태네요. 수치가 저렇게 높으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진짜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손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처럼 뭔가 자라져 있어요. 뼈가 이렇게 자라져 있거든요. 손도 변형되셨잖아. 그리고 관절 간격도 좀 좁아져 있어요.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사실 관절염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은 무릎 관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관절염으로 생긴 염증 물질은 혈액을 타고 전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을 튼튼하게 하려면 연골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문제는 연골은 쓰면 쓸수록 닳고 그렇다고 평생 누워만 지낼 수는 없잖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연골 손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연골을 이루고 있는 핵심 성분 콘드로이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은 그리스어로 연골을 뜻하는 콘드로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네, 이름부터가 연골인 이유는 바로 콘드로이친이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콘드로이친은 관절 스프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매트리스 속 스프링처럼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탄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유지시켜줍니다. 즉,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골 수명을 늘려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콘드로이친에서 주목해야 할 게 또 있는데요. 연골에는 신경세포와 혈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낀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관이 없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바로 이런 활액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이때 활액의 영양분을 연골로 흡수시킬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파란 액체를 활액 속 영양분이라고 보고 하얀색 천을 연골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의 경우에는 관절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콘드로이친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되는구나. 활액의 영양분이 충분하더라도 연골까지 영양분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일수록 활액의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연골 건강을 돕는 콘드로이친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는 것에 있어요. 콘드로이친의 체내 합성은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60대에서 70대에는 크기가 점점 감소하면서 결국 거의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드로이친이 감소하면 연골 노화가 가속화되고 퇴행성 관절염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최대한 연골 속 콘드로이친이 감소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공급하고 채워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워너비 주부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인생 리뉴얼에 성공한 워너비 주부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정말 이 스튜디오가 갑자기 우아한 분위기로 변신한 것 같은데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여 주신 우리 워너비 주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선율처럼 낭만을 꿈꾸는 62세 황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주부님 자체가 너무 곱고
아름다우셔요. 아니 지금은 누가 봐도 정말 너무나 건강해 보이시는데 건강 고비가 있으셨다고요? 네. 어떤 위기셨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50대 이후에 갱년기가 오면서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살이 찌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악 소리가 절로 나오고요. 계단 오르고 내릴 때면 정말 너무 아파서 그 계단에 주저앉은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심정이 정말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활동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일단 집 밖을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우울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옆에서 엄마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해주면서 저랑 같이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고통스럽던 무릎 통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증은 전혀 없어요? 네, 지금은 정말 아예 없어요. 아예? 네, 예전에 관절염 진단받기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건강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워너비 주부님이신데요. 건강 좌우명은 뭘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세운 건강 좌우명은 바로 연골 탄력을 채우고 통증에서 벗어나자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연골 탄력을 지키기 위해 애용하는 3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뭘까 정말 궁금하네요. 오! 하나는 테이프고요. 하나는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입니다. 아,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을 챙겨 드셨구나. 이제 제가 관절염 때문에 한창 고생이었을 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철갑상어 연골 속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우리 연골 속 콘드로이친 구성 성분이랑 비슷해서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흡수가 잘 되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철갑상어는 불에가 없는 단단한 뼈를 가지고 있는 경골 어류고요. 혹시 철갑상어 수명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좀 오래 산다고는 들은 것 같아요. 철갑상어 수명은 최대 150년입니다. 그럼 최대 150년을 그냥 끊임없이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골 어류의 뼈가 진짜 단단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단단한 뼈들을 버티면서 관절을 150년간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철갑상어의 연골 속 콘드로이친 기능 덕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철갑상어 연골 속 콘드로이친이랑 우리 연골의 콘드로이친이랑 구성 성분이 비슷할 수가 있나요? 네, 구성 성분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철갑상어의 연골 속 콘드로이친에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성분이 바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C6S와 C4S라는 성분입니다. 아우, 저 기억납니다. 4형, 6형 맞죠?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성분이 6형이라고 부르는 C6S인데요. 이 성분은 연골세포의 증식과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절염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건강한 성인의 연골은 90% 이상이 6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반대로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이 6형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6형이 관절 건강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철갑상어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에도 6형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에 있어요. 네. 그리고 워너비 주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갑상어 연골 속 콘드로이친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왼쪽은 사람 연골의 아미노산 함량이고요. 오른쪽은 철갑상어 연골의 아미노산 함량 그래프입니다. 진짜 너무 비슷한데요? 네, 저 정도면 거의 뭐 데칼코마니 수준 아닌가요?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 생체 접합성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연골세포 접착, 증식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체 접합성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은 체내에서도 흡수가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워너비 주부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절 건강을 지키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통증에서 완전 해방됐다는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운동하러 나오셨나 봐요. 네, 저만의 운동 루틴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러 나와요. 우와. 저 유연하신 거 좀 보세요. 아, 다리가 어디까지 찢어지시는 거예요, 대체? 최대한 가볍게 몸을 푼 건데 원래는 더 짝짝 쭉쭉 찢을 수 있어요. 더 찢지 마세요. 어휴. 세상에, 저는 진짜 반의 반도 못 찢어요. 가자. 너 그거 잘 붙어 있지? 뭐요? 무릎. 아, 네. 붙어 있습니다. 우리 나가기 전에 이거 하고 가자. 이거 테이핑. 아, 저거 아까 워너비백에 들어있던 그 테이프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운동할 때 테이프를 꼭 무릎에 붙이고 해요. 아, 저 테이프를 어디에 쓰시나 했더니 무릎에 붙이시는 거였구나. 근데 왜 붙이시는 거예요? 예전에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누워 있을 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파도 운동은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 테이핑 요법을 알려줘서 하게 됐는데요. 이게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통증도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걷는 게 한결 수월해지더라고요. 붙이시는 것도 전문가시네요. 운동도 해야 하니까 관절염 예방 차원에서 테이핑도 늘 해주고 있어요. 벌써 다 하신 거예요? 간단하네요. 네, 다 붙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네. 근데 저게 붙이는 방법이 아, 제가 봤어요.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싹 봤어, 이제. 어려운 것 같았어. 우와, 본격적으로 지금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와, 따님이랑 운동을 꼭 같이 하시나요? 네, 웬만하면 시간 맞춰서 같이 하고 있어요. 딸이 제 건강 파트너예요. 너무 좋으시겠다.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워너비 주부님, 진짜 너무 잘 뛰시네요. 저 저렇게 잘 뛰실지 몰랐어요. 뛰는 모습만 봐도 관절이 그냥 튼튼하다. 이게 딱 보이네요. 근데 저렇게 계속 뛰어도 무릎이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고 말고요. 저 정도는 그냥 몸풀기 수준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어떤 운동을 하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신경 쓰면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지도 궁금한데요.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을 좀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와, 식사 준비하시나 봐요.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그냥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관절 건강을 지키려면 체중 관리가 필수잖아요.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가볍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와, 진짜 딱 건강식 느낌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날씨 풀리면 여행 가자. 아,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너무 바빴잖아. 맞아. 그래서 엄마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 어디로 갈까? 3박 4일.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 1박 2일 가자, 그냥. 가깝게. 2박 3일. 2박 3일? 여유롭게. 그래. 예전엔 산책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으셨는데 이제는 너무 건강하셔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도 쌓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엄마랑 노는 게 훨씬 재밌어졌어요. 잘못하면 이런 행복을 못 누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걷고 뛰고 어디든지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어나 보다 10.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 하는 거예요. 관절 건강 테스트.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렇게 양반 다리하고 10초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건데요. 일어날 때 무릎이 흔들리거나 통증이 있으면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된대요. 그래서 딸이랑 저렇게 종종 확인해 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빨리 일어나나 하는 거야? 3, 2, 1.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엄청. 와, 진짜 가볍게 일어나시네요. 아유, 부끄럽네요. 멋지세요. 야, 넌 엄마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니? 엄마가 빠른 거야. 무슨 소리야, 젊은 게. 너 나보다 늦게 일어났으니까 빨리 가서 그거 가져와. 갔어. 뭘 가져오시는 걸까요? 가져왔어? 어머니, 네. 비록 저보다 건강하시지만 드시지요. 아유, 그래도 딸밖에 없어. 딸이 최고네. 근데 뭘 드세요? 이건 제가 관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챙겨 먹고 있는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이에요. 꾸준히 먹어보니까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증상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챙겨 먹고 있어요. 따님도 같이 드시네요, 벌써. 네, 요즘은 20, 30대 젊은 친구들도 관절염으로 많이 고생들 한다고 하잖아요. 관절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딸도 같이 챙겨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테이프를 사용하는 건 저는 운동선수들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나 봐요. 네, 실제 무릎 테이핑은요, 무릎 부상을 겪고 재활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 역시 일상에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워너비 주부님처럼 운동을 할 때 테이핑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에 무리를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콘드로이친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워너비 주부님의 연골 건강에도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은 연골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연골 세포의 사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상된 연골 세포를 복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이 연골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험동물의 정상적인 연골을 보면 이렇게 표면이 매끈하고 연골 세포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아주 보이시죠? 반들반들하고 매끄러워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절염을 유도해 보면요.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해졌습니다. 이렇게 염증 물질에 의해서 연골 세포가 파괴되어서 균열이 생기면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을 투여한 결과 연골 세포가 증가해서 연골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정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골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확 와닿는데요. 근데요, 선생님, 제가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먹는 이유가 분자가 작다 보니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잘 알고 계신 게 맞는데요. 우선 분자가 작은 콘드로이친이 흡수가 어떻게 잘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각각 비커 안에 큰 구슬을 고분자 콘드로이친, 이 작은 가루를 저분자 콘드로이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철망을 체내 세포막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분자, 다시 말해서 큰 알맹이를 먼저 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철망에 다 걸리는데요?
어떡해? 철망에 다 걸리는데요? 자, 이렇게 몸속에 들어와도 체내 세포막까지 흡수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죠? 네, 그냥 철망에 탁 걸려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저분자 콘드로이친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들어간다. 이렇게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포막을 수월하게 통과해서 연골까지 잘 흡수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네, 진짜 쏙쏙 다 들어가는데요. 실제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 콘드로이친일수록 관절 속의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분자 크기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철갑성어율의 콘드로이친은 타 포유류나 어류에 비해서 항산화력이 높아서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철갑성어율의 콘드로이친 섭취 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약 40%가량 감소시키고 연골세포의 생존력을 약 3배가량 증가시킨 것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염증 유발 물질을 없애주면 통증도 개선될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관절 통증이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3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결과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3개월 이후에는 관절 통증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통증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딱 무릎이 뻣뻣하던 게 부드러워지더니 갈수록 통증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절 건강을 되찾고 걷는 속도가 좀 빨라졌거든요. 아우, 너무 잘 뛰시던데요. 네. 친구들이 너무 빨리 걷는다고 천천히 걸으라고 할 정도예요. 네. 이것도 콘드로이친 섭취를 통해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관절염을 앓고 있는 그룹에게 콘드로이친을 6개월간 섭취시킨 뒤 20리터를 걸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요.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섭취군에서 걷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워너비 주부님께서 선생님들에게 또 물어보고 싶어서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가서 관절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눈에 봐도 관절과 관절 사이의 간격 매우 좋고요. 과거에 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받으신 게 맞나 약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아주 잘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콘드로이친이 탄력성, 형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능들이 관절 간격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을 앓고 있는 그룹에게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시킨 뒤 관절 간격을 확인해 봤는데요. 대조군은 관절 간격이 줄어든 반면 콘드로이친 섭취군은 관절 간격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관절 건강 개선이 시급했던 우리 위기의 주부님에게도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인생 리뉴얼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대충 때우는 식사가 아닌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에 변화를 주었고요. 장시간 착용하던 무릎 보호대 대신 운동 전 테이핑을 통해 관절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연골 노화를 늦추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을 병행했는데요. 과연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게 워맥 지수 있는데요. 2주 전에는 74점으로 관절 통증이 좀 심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36점으로 관절 통증과 그로 인한 불편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이렇게 통증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관절 간격이 더 좁아지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 상태가 쭉 유지되게끔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앞으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잘 실천할게요. 와, 관절 통증 지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치가 다 좋아지셨어요.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좋네요. 운동과 식습관 개선, 그리고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신 결과 위기의 주부님에게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혹시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을 섭취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하루 섭취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알레르기 체질이시거나 특정 질환, 영유아, 임산부나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의 주부들이 모두 건강한 그날까지 위기의 주부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관리하니까 일단 제 몸이 편하고 좋아요. 선생님 말씀도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요. 어디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 열심히 해서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저 화이팅 할게요. 채널 A